오전에 출발할 때는 1% 정도 이렇게 좀 플러스 출발을 하다가 네. 지금 코스피가 3% 가까이 떨어지는 거 보면 이 투자 심리가 아직은 안 좋은 쪽으로 좀 되게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2%로 가는 단계였는데 또 들어오니까 더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이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요. 되었는데요. 변동성이 상당히 좀 노출되어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네. 지난 6월 달까지의 랠리에서의 투자 심리가 지금 6월 마지막 주부터 확실히 좀 달라졌다. 그쵸.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겠고요. 네. 제가 지금 전년 말, 그러니까 올해 지금 6개월간의 상승률을 보니까요. 코스피가 6월 말일자에 이제 6월 30일 직전에 약 100% 올랐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81.5% 올랐습니다. 그 20% 가까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수가. 이번 주 내에만 어이구야. 이렇게 되었고요. 반도체 업종의 상승률이 220%를 넘었었는데요. 네. 지금 173%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도체가 200 20%대에서 지금 173%. 이거 그런데 지금 50%까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하락 전환이 지금 네.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럼 더 커진다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40%. 네, 그렇죠.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제가 좀 목이 조금 잠기셔서 설마 장이 이래서 그러신 건 아닐 건데.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2.1%좀 줄이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삼성전자도 좀 다시 1% 정도 네. 상승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그 빠르게 분위기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한다라는 거는 결국 지금 수급이 굉장히 치고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 여전히 예. 견주하지만 네. 외국인들의 이 물량 쏟아내기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사실 권투로 치면 잽이 아니라 상당히 좀 센 스트레이트였었는데요. 훅 스트레이트 뭐 이렇게 막 던지는 네, 계속 거죠,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 상반기에 150조 원 이상 네. 순매도 물량 나온 상황에서 이를 받아내는 과정 중에 개인들이 혁혁한 공헌했지만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사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럼요. 숨고르기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좀 겹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조금 놓친 부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동안의 뉴욕 증시라고 하면은 다우 S&P보다는 아무래도 나스닥이었죠. 나스닥 중심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올해 다우 지수의 상승률 주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변화가 있구나. 네, 나스닥에 대한 상승세가 일부 제어가 걸린 상황에서 예. 자금의 포트폴리오 배분 성격으로 다우에 대한 네. 미국 주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포트에 대한 배분 차원에서의 좀 다변화가 일어났었다. 거기에 마이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메타발 이제 AI 네. 투자 공급에 대한 과잉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던 메타 건도 그렇고 애플 뭐 중국 반도체 뭐 구매 뭐 움직임도 그렇고 뭐 오픈 AI가 추론 비용 5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던 네. 뭐 사실 이게 계속 요 며칠 나오는 네, 얘기들인데 이번 주에 다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사실은 펀더멘탈이랑 별로 관계 없는 내용들이라고 이제 충분히 이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뉴욕 시장 마감될 때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네. 사실 마이크론의 어마무시한 서프라이즈 실적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애플의 주요 제품에 대한 디바이스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마이크론과 애플의 신경전이 있었고요.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애플 나름대로 이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공급을 좀 풀어달라라는 이제 로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CXMT에 공급이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일부 힘을 얻게 되면서 메모리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3사 중에 2개사 대형주가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직격탄은 좀 맞았고요. 지금 좀 전에 나오기 전에 이제 코스피 내에서의 외국인 시총 비중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네. 딱 40.0%였습니다. 개장 직전까지. 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외국인들 있는 비중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46%, 50%. 삼성전자 우선주는 더 높은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보통 일반적인 평균적인 코스피 내의 시총 비중이 36에서 37%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10%포인트는 높구나.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팔았는데도 그 여전히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에서 가격 상승폭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보다 컸다라는 그렇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자금들 이동,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블록록에 있어서 하반기 포트 네. 배분에서 신흥국의 비중을 좀 비중을 좀 줄였죠. 축소해야 예, 된다라고 하는 점은 예. 운용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옳은 거는 좀 이제 차익 실현을 맞아요. 통해서 사실은 내리고 그렇죠. 조금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비중을 늘리고 하는 건 맞는데, 이런 지금 반기가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호재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측면들이 좀 좋지 않았던 흐름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진단해 봅니다. 이게 지금 수치로 몇 가지 이렇게 딱딱딱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좀 와닿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도 6월 말 기준으로 100%, 물론 좀 7월 달 들어서 며칠 안 됐지만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80%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의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나서 네. 작년에 우리가 코스피 64%인가 오른 거 가지고 야, 코스피가 올해 이렇게 올랐으니 내년에는 좀, 올해는 조금 쉬겠구나, 뭐 또 올해는 이렇게까지는 못 오르겠지, 뭐 등등 이런 상상을 했다가 그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100% 넘게 오르는 거 보면서 이제 시장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불과 2, 3일 사이에 또 20%포인트나 떨어질 정도니 네. 이게 결국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인 종목 레버리지 출시된 이후에 더 이런 게 커졌고, 네. 그러면 변동성도 변동성이고, 코스피가 지금 100%였던 게 80%로 이틀, 2, 3일 만에 떨어지고, 또 이게 한 50%까지 또 떨어질 수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고, 네. 또 150% 올라갈 수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네. 아, 이건 뭐 그냥 상수로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네요. 사실 미국장처럼 이제 M7에서 지금 팹10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을 받쳐주는 서비스, 내수 소비, 그렇죠. 그리고 뭐 기타 업종들에 대한 배분이 좀 고르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국내 증시는 워낙 전기전자, 특히 메모리, 반도체 네. 양사에 대한 비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오를 때는 정말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에 오고 싶어 하지만 내려갈 때는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될 때 영업이익 추정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연간 기준으로 600에서 50조대로 올라오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막대한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1개월 이상 영업이익 추정치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어닝이라는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일부 좀 횡보하는 국면 속에서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엔비디아 밸류체인,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이러한 재료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 있다. 거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상당한 변동성이 생겨 있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제 7월 중순부터는 네.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기대치가 좀 높았는데 지금 분위기로 글쎄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치가 쫙 올라갔다가 예. 6월 하순부터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자리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뒷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면서 약간의 일부 하향 조정 국면이 나오고 있지만 네. 큰 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사 영업이익이 2분기에 140에서 150조 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 자체가 앞자리가 좀 달라지면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 그럼요. 그러니까 1조, 2조씩 썸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50조를 돌파하려다가 내려오는 상황들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변수와 이제 빅테크 중심의 좀 큰 뉴스들,
거기에 실적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또 수급을 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긴 한데 뭐 개인들이 지금 뭐 계속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뭐 여전하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환율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좀 신흥국에 대한 네. 그 비중을 줄이는 식의 글로벌 어떤 자금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외국인이 뭐 우리 시장만 따로 뭐 탁 콕 집어서 뭐 대규모로 들을 여지도 사실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사실 거의 오로지 국내 수급으로 이게 좀 가고 있는 건데 물론 뭐 대세 장성이 항상 국내 수급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 고객인탁금도 120조 원 정도 물론 여전히 높습니다만 조금 줄어드는 느낌도 좀 있고 등등등등 이게 수급적으로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확 좀 끌어올려줄 만한 그런 것들이 딱히 눈에 띄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는 이익과 멀티플에 대한 부분으로 함수를 풀어야 되는데 이익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횡보하고 있다. 예. 그리고 비삼성전자, 비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의 포션 자체가 좀 예. 더 늘어나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치에 조금 미스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현재 올라간 주가를 더 부스트업하는 데 좀 힘이 조금 다소 그러니까요. 약해진 측면이 있고요.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좀 더 AI발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높아집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멀티플이 항상 미국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들이 미국에서 조금 조절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환율 측면에서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60조 원 정도 매도했는데요. 그렇죠. 채권 시장이 WGB에 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온 것이 상반기에 22조 원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채권 시장으로? 네. 그러니까 국고는 약 40조 원이 들어왔는데 기타 채권에서 이 약 20조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160조 원이 나갔고요. 네. 채권에는 약 2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140조 원이 나간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수출업체들의 결제 대금이 달러로 받더라도 이 마켓에 내놓을 유인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7월 달에 있을 예정에 있지만 금리 인상은 방향성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지 네. 방향성을 정한시켜 주는 힘은 달러에 있지 우리 한국은행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맞아. 네.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급격하게 전환하기에는 사실 뚜렷한 재료가 맞아요. 지금 보이지가 네,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의 모멘텀이 좀 더 폭발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다소 좀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원래는 오늘 팀장님 모시면서 상상인 증권 이를테면 하반기 하우스 뷰를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요즘에 하도 어수선하니까 일단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당장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일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좀 여쭤봤고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상황이 이게 좀 당장 말씀하신 대로 뭔가 딱히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반전될 만한 분위기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자산 측면에서는 조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위험 자산에 올인을 하는 전략에 있어서 지금 변동성에 극도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민감도가 높아졌을 때에는 좀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숨고르기를 일부 하시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을 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가자 이런 말씀보다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토대로 어떤 위험 자산에서 나의 수익을 방어하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워낙 그렇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네. 주가의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올 때에는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 분할 매수로 접근한 것이 코어를 탄탄히 하는 전략에 좀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삼전 닉스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에 핵심은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요. 실적의 가시성에 있어서는 AI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력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먼저 네. 가시적으로 갈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률을 네. 확보할 가능성이 상반기 2분기보다는 좀 높아진 측면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게 되게 좀 좁혀집니다. 예, 확실한 뭐 실적 기반이 있는. 예. 그래서 좀 말씀하신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설비 쪽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거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시고요.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조금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네, 신월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